제가 이제 요거 MySQL을 연결을 했고 3307에 들어간 다음에 SQL 요구를 켰는데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준에 쓴 게 다 날아가거든요. 잘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 컴퓨터는 공공으로 막 다 돌려 쓰는 거라서 그랬긴 한데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거죠. 다른 사람도 3306이 잘 안 됐나 봐요. 3307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비밀번호 넣어놓고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이걸로 지금 들어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은 좀 살아 있는데 쿼리들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요. 항상 어디 잘 저장을 백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조인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 저번 시간에 그거를 또 활용한 것들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고요. 네, 여기 쭉 문제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세팅이죠. 문제 세팅. 한번 다 드래그해서 실행 누르시면은 29 석세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의 테이블이 있어요. 세 가지는 EMP, 하나는 employment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원이고, 그리고 DPT는 디파트먼트, 부서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셀 그레이드라고 해서 연봉의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뭐 700부터 1200은 1등급이고 5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등급을 가지고 이 뒤에서 또 여러 심화된 그런 조인도 걸어볼 겁니다. 엠플로이 테이블이 아무래도 좀 핵심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얘가 무슨 테이블인지 좀 같이 보고 밑에 거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따로 봐야겠다.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갖고 왔었던 테이블이네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건 엠플로이 넘버인데 얘가 아무래도 그 PK 역할을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만들 때 여기서 DPT 넘버한테 프라이머리 키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키 주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냥 문법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거는 문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constraint, 이게 제약이란 뜻이랍니다. 제약을 이런 이름으로 걸게 해서 요거는 명칭을 지정해 주십니다. 명칭 생성. 이 명칭은 키라고 하는 거의 명칭이라서 키의 명칭이라 우리가 만들 때는 만드는데 얘를 그 데이터적으로 볼 일은 많이 없어요. 이게 무슨 키야? 하면 이건 PK 엠플로이라고 하는 키야인데 예, 키를 막 얘기할 때가 필요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set으로 그냥 create 하면서 여기 뒤에다가 이 부분에 또 제약 조건 넣을 때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네, 여기엔 들어간다. constraint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죠. 누구? 대상한테. 대상한 이 employee number라고 하는 그 칼럼에다가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foreign key 그 조인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조인 걸 때 여기에 뭐 얘가 A, B라고 하는 거고 얘가 A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A한테 B의 뭐 ID 이렇게 있는 거죠. B ID. 그러면은 이 칼럼은 이 B 쪽에 K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조인을 걸었는데
이 조인을 걸 때 B의 아이디 있죠. A 쪽에서 이 친구가 포리언 키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PK랑 자기랑 연결될 때 그 다른 그 조인 키가 되는 그놈을 외래 키라고 해요. 그게 포리언 키래요. 그 말이니까 지금은 이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랑 그리고 요거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인을 건다는 소리죠. 그때 EMP 안에 요거 DEPT 넘버라고 하는 칼럼을 가지고 있대요. 그 칼럼이랑 여기 DEPT에 있는 또 얘도 DEPT 넘버라고 하는 칼럼이랑 연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애초에 이렇게 키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확인을 했고 프라이머리 키가 맞아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고 그 다음에 이쪽 맨 끝에 있는 DEPT 넘버는 포리언 키입니다. 그래서 연결될 놈이고 자, 이름입니다. 이름은 회사 사원 명이 되겠고 job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업 정도인데 지금은 이게 맡은 역할이니까 직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GR은 상사예요. 자기 상사에 대한 번호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의 상사는 7902래요. 7902는 누구지? 하면은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포드래요, 포드. 여기에 상사의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적는 대신에 번호를 적은 거죠. 번호만 알면 쫓아갈 수 있으니까. 하이어 데이트야 뭐 채용 날짜가 되겠고 이 샐러리를 연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KM 업무는 커미션 해가지고 성과금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그 단어들은 찾으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직책. 해서 이제 1번부터 몇 개 같이 좀 풀어보면은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는 select all 이게 다 조회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볼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회하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계속 걸릴 건데 사원명과 입사일은 뭐 셀렉트 쪽에서만 딱 바꿔주면 되죠. 입사일이니까 hire date겠습니다. from EMP 그렇죠? 내가 가지고 오는 것만 딱 바꾸는 거고 마찬가지죠. 사원 번호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시 그 전체 거 레코드 펼쳐놓고 그 다음에 사원 번호랑 이름을 따로 적어줍시다. EMP 넘버 그리고 이 네임이 명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하면 내가 번호랑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쭉 한번 풀어보시죠. 그 4번부터 자, 사원에 있는 직책 테이블을 우리가 조회를 해보라고 했을 때 select all from EMP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직책이라고 하는 게 job이에요. 그래서 나는 job을 뽑아놓는 건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job을 뽑았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의도를 조금 더 파악하자면은 직책의 목록이니까 직책의 목록을 굳이 내가 중복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세일즈맨이 하나 있는 거지 얘가 4개 계속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그냥 무슨 직책이 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개가 있는 건데요. 그 2가지 방법을 힌트로 하나씩 드린 거예요. 이게 1방법, 2방법인 거죠. 이 디스팅트를 계속 찾아보시면은 중복 제거라고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의도가 이거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얘를 하나씩만 보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distinct는 그 select랑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직책의 목록 깔끔하게 한 번씩만 나오도록 만든 거죠. 요걸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그냥 select 잡에서 그룹 바이를 우리도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룹 바이 넣을 때 그 칼럼을 넣거든요. 이 자리에 칼럼을 잡으로 넣게 되면은 얘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그룹 바이는 이렇게 겹쳐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그 결과를 내주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겹쳐 볼까요? 여기서 그룹 바이가 되면은 얘네들을 다 떼가지고 클럭은 클럭끼리, 세일즈면은 세일즈끼리예요. 이렇게 겹쳐 놓는다는 거죠. 세일즈도 겹쳐 놓고 다 겹칩니다. 클럭은 클럭대로 겹치고, 그죠?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 다음에 그 함수들이 먹히는지가 더 잘 보이거든요. 매니저끼리 이렇게 낸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아날리스트 오케이. 페이지는 여기 있고 이거에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순서가 아날리스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얘 나오고 그 다음에 클럭이 점원이란 소리일 겁니다. 점원 나오고 그리고 매니저 3차원이라 프레지던트 나오고 세일즈맨 자 이게 막 3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겹쳐 놓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카운트 함수를 써보면은 카운트 5를 한번 써보시면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 옆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하나 이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나올 거예요. 카운트 5의 의미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행위 개수를 전부 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리시스트는 몇 개 나와요? 겹친 게 2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2개 나오겠죠. 클럭도 한 4개 겹친 것 같습니다. 4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행을 집계해가지고 보여주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그룹 바이랑 갔을 때 시너지가 있는 거죠. 세일즈맨도 하나, 둘, 셋, 넷, 4개죠. 네. 내가 만약에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셀렉트 잡으로 그죠? 이 친구한테 그 카운트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카운트 5를 다르거든요. 이렇게 나눠놓고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는 그룹핑이 안 젖었기 때문에 카운트 5를 했을 때 대상이 있죠. 전부 다예요. 다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개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카운트 5는 14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그룹 바이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예요.
그룹 바이를 했을 때는 각각이 대상이 된다 인 거고, 그룹 바이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전체가 대상이 돼서 카운트를 하는데, 카운트뿐만 아니라 썸도 에버리지도 뭐 맥스건 전부 다 대상이 이와 같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중첩이 사라지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카운트 올로 좀 더 확인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룹 바이 했을 때 옆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본 거대로 똑같죠? 2, 4, 3, 1, 4, 그죠? 같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룹 바이를 없애요. 그러면 14.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아시면은 그룹 바이에 대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카운트도 되고 뭐 썸 해도 되는데, 썸 할 때는 그 숫자가 합쳐지는 거라 지금은 좀 다르죠. 우리는 개수만 세보도록 합시다. 그 select distinct 할 때 이게 이제 중복을 제거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distinct를 했으니까 중복이 제거됐으니 그 5개가 나올까 아니면 14개가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14개가 나오죠. 그래서 distinct라고 하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유실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거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볼 때 내가 조회할 때만 약간 지워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셀렉트에서 우리가 일부러 딜리트, 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유지가 보존된다? 데이터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총 사원수를 구하는 건 카운트 5를 넣으면 되는데, 그 카운트 5하고 그러면은 카운트에다가 칼럼을 넣는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자, 셀렉트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알려주는 게 14래요. 그런데 나는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은 정확하게는 사원수니까 그 전체 어디가 자, 여기에 있는 테이블 중에 식별할 수 있는 값이 EMP 넘버잖아요. 그래서 저는 EMP NO를 카운트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정확하게 사원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죠. 그죠? 이거는 정확히 키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거 요거가 14가 나왔고, 아래 것도 해봤을 때 똑같이 14예요. 뭐가 뭐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킨 거냐면은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카운트 all은 어떻게 센 거냐면은 그냥 행 단위로 센 거니까 이렇게 셌죠. 하나, 둘, 셋, 넷. 그냥 이런 식으로 셌다라는 거고, 이제 employee number count 했다는 거는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있는 셀을 센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테이블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면은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쯤 준비하시는 시험 문제로 보셔도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 카운트를 할 때 이렇게 EMP 넘버라고 해서 나는 사원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거야 라고 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all 해버려요. all 했을 때 내가 뭔지 알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뭐 키값을 좀 봐야겠죠? 그 테이블의 키가 중복이 안 되고 뭐 그런 거니까 키 찾는 걸 테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인 거 외워내면 되죠? 쭉 이거 다 잘 푸셔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그 월급여 250은 이제 여기 샐러리로 치시면 되죠. where 셀이 2,500 이상인 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where name ename king 그러면 찾으면 이거 나오죠. S로 시작하는 거 여기는 어떻게 풀었었냐, where 그 사원 이름이니까 ename like 시작하는 거니 S에 와일드 카드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핵심 코드죠. 이렇게 쓰시면은 그 S로 시작하는 거 싹 찾고, T 포함하는 거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게 이제 T 포함인 거죠. 포함하는 거 하나 써볼까요? select 일단 all로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from emp에서 like T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요 이네임을 보시면 되잖아요. 스미스의 T 있고요, 마틴의 T 있고, 스콧의 T 있고, 터너의 T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T도 찾았고요, 끝나는 T도 다 찾았으니까 이거는 포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커미션의 종류가, 저기 있는 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실 종류가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내가 찾으려고 할 때 in을 쓰시면 편했죠. where commission에 in 해서 바로 넣고 그거를 콤마로 묶어주면은 이러면 나오죠. 근데 이제 5어로도 풀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 in으로 풀면 편하고, 5어는 하나씩 찾는 거죠. in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5어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컴에서는 300인 거, 5어 컴에서는 500인 거, 이런 식으로 치셔도 나올 겁니다. 네, 두 가지의 종류 해보실 수 있겠고, 월급이요, 사원 4인 것도요, 두 개 and랑 between 다 적어드리면은 where 그 셀러리죠. 셀러리가 1200 이상이고, 그리고 3500보다는 줄어야죠. 요거의 where 절이 되겠고요. 근데 위와 정확하게 동일한 그 between 절이 문법이 이렇게 돼요. 두 개가 같은 문법인데, 우리가 위에 것처럼 논리식을 작성을 하시면은 비교식을,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는 초과하고 미만하고 어떤 거는 이상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범위를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는 뭐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between은 그게 안 되죠. 어느 하나에다가 초과 미만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이상 이하입니다. 요 친구랑 요 친구가 between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거랑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급이 매니저고 부서번호 30인 것도 풀 수 있죠. 직급은 잡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where job is manager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거 이고니까 이제 end로 묶으셔서 DAPT 넘버 30을 찍어주시면 나올 거예요. 아닌이니까 not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때 부서번호가 아닌이라고 하네요. where not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 찾죠. 그러니까 여기 찾은 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게 not. 이거 아까 전에 in 했던 거에서 not in 쓰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select all from emp where 썼는데 이 where에서 not인 거예요. not. 그러면 not을 여기다가 써도 여기다 쓰면 안 나오죠. not in이 아니라 구한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그럼 이제 0이 나오잖아요. 이 not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건 한번 해보시면은 문법이 들어오는데 다 맞아요. 그 상관이 없기는 해요 이게. 낱낱은 부정에 부정이 돼버리네요. 근데 세 개가 다 나오죠. 방금 전에는 약간 오타가 났었나봐요. 저 나딘도 되는 게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뭐 언제 낫을 걸 건가 차이예요. in에 대해서 반대할 건지 아니면은 다 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건지 해보시면 되고, 이거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아까 여기다가 like에다가 not like로 넣으면 되죠. 해보시면 되고, 얘도 구할 수 있죠. 보다 미만이거나니까 5어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not between은 없네. 자, 이건 볼까요? 기본적으로 저 문구 그대로 푼다고 하면은 이 샐러리에 대해서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고 5어 샐러리가 초과하는 거는 3700 네 이퀄이잖아요. 신텍스 에러가 얘 때문에 떴네. 지워줍니다. 네, 그러면은 양 끝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서 1200 이쪽으로 가고 3700 이쪽으로 가니까 되게 적은 숫자랑 큰 숫자가 나오도록 한 거죠. 800이 나오고 5000도 나와요. 이제 개념이 그 between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사이였기 때문에 between에 not을 걸면은 저거랑 똑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not 걸면은 위에 있는 이 결과랑 아래에 있는 결과랑 똑같아요. 네, 선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해서 1200이 이렇게 있고 3700이 있는데 between이 해주는 거는 포함이니까 이게 색칠 이렇게 해야 돼. 포함해가지고. 그죠? 네, 얘가 between에 not을 걸었을 때는 이제 그 미만 초과로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되죠. 그리고 자, 직속 상사가 이제 널인 거는 is null로 풀어보시면 돼요. mgl이 직속 상사거든요. mgl is null로 가보시면 나옵니다. null 구할 때는 is null, is not null 그 문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는 쓰면 이게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뭐 신텍스를 한번 이렇게 되거나 뭔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어디가 틀렸지 하고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요.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부서별로 가는 거 그룹 바이가 에버리지가 나오죠, 바로. 그룹 바이 그 DAPT 넘버로 하면 됩니다. 그죠? 카운트하면 돼요. 하나만 작성을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EMP에 그룹 바이 DEPT 넘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숫자에 기준 삼아서 겹쳐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에버리지 넣고 하면은 퍼미션으로 셀러리로 넣으면 되죠. 구해질 겁니다. 그렇게 구해보시고 똑같이 구하고 셀렉트 쪽에 넣으면 되죠. 내려갈게요. 얘는 구한 다음에 헤빙 넣는 거 그죠? 웨어는 대상이 그룹 바이 전에 전체일 거. 해빙은 그룹 바이 이후에 넣어야 됩니다. 해빙. 평균이 에버리지가 20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갖고 와봐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답일 건데 또 에버리지를 좀 봐야
맞는지 보이니까 여기까지 쳐보시면은 네, 그래서 2000 이상인 것만 나오죠. 만약에 이제 해빙이 없다, 여기까지 위에 것만 쓴다면은 1500도 있네요. 확실하게 걸러주는 것도 확인이 되죠. 월급여가 1000 이상에 4만 원 이상. 그 두 가지 그 문제를 좀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위에 거는 부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조건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조건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로 먼저 쳐주는 거예요.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 여기까지. 그죠? 그럼 샐러리 그 800짜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한번 건 다음에 그룹 파일을 넣으면은 저 상태에서 저 대상으로 한 번 더 거니까 달라져요. 그 결과들이. 그래서 부서별로 여기서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평균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거의 그 평균은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자, 넣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얘가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서별 월평균이고 요거는 그냥 전체 대상으로 해서 나오니까 같은 것도 있죠. 첫 번째 건 같지만 두 번째 거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쿼리문이 뭔가 비슷하게 뭐 3개의 결과 나올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겠죠. 뭐 크게 신경 안 쓰면은 숫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 상황별로 크게 오차가 생기니까 쿼리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구하고 있으니 이 해빙도 쓰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은 데이터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제 조인해보죠. EMP의 문제점이 부서명이 없죠? 근데 부서 번호는 있으니까 조인을 해줍시다. 이너 조인하면 되겠습니다. DEPT 이 테이블이랑 할 거예요. 우리 근데 조인할 때는 보통 앞글자 따서 얼라이언스 해주고 들어가면 편하죠. EPT 넘버에 DEPT 넘버고 그러면 난 DEPT 테이블에 뭐랑 엮어야 되냐는 건데 지금 DEPT 테이블 몰라요. 한번 봐야죠. 네. 요 콜을 한번 실행을 해봐야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칼럼을 엮을지를 알죠. 그랬더니 얘는 똑같네요. DEPT 넘버랑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DEPT 넘버. 그래서 이 조인 쿼리 이제 실행을 할 때 잘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all 해보는 거예요. all 해가지고 뭐 나쁠 거 없죠. 조회만 하는 거라서 데이터가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서 조인이 됐고 10번이 그러면은 부서명이 뭐 어카운팅이라는 거고 20번은 리서치, 30번이 세일즈래요. 지금 부서가 3개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 조인이 된 거 그 확인한 다음에 뭘 조회하는지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dname이죠. 이런 쿼리가 들어가셨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distinct나 group by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사원명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각각의 사원명들을 다 구해야 되니까 이게 맞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오류를 일으켜 보면은 ambiguous 꼭 나와요. ambiguous는 DEPT 넘버가 중복이 돼서 나오죠. 이럴 때 정확하게 찝어주면은 풀립니다.
모호한 에러. 알겠죠?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름 월급의 등급인데 우리 등급이 셀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그 양쪽에다가 대조하면서 같이 볼게요. 보고 찾아봐도 괜찮고. 네, 조인을 할 건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원별로의 연봉 월급여가 있죠. 샐러리. 이 샐러리에 등급을 매기고 싶은 겁니다. 스미스는 몇 등급인가요? 1등급이죠. 알렌은 여기가 1600이니까 요 3등급이네요. 또 이렇게 내려가서 뭐 클락 같은 경우는 2450이래요. 그러면은 요 사이니까 얘는 4등급. 그래서 여기다가 그레이드를 이렇게 매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그레이드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데 이게 사이 값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은 무슨 그 로직이 필요한 거냐면은 여기에 샐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얘랑 비교를 할 때 이 사이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되죠. 비트윈이 되겠습니다. 사이 값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런 건데 문법적으로 되게 응용이 되는 거라서 한번 보죠. 이너 조인을 일단 하면 되고 셀 그레이드랑 같이 할 거예요. 그죠? AS에 E. 근데 이제 온절에 어떻게 갈 거냐면은 E에는 그 샐러리가 맞죠? 근데 S 쪽에서 얘가 저희가 된다는 거잖아요. 비트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셀 그레이드의 앞에 게 뭐였지? 로셀, 하이셀. 그래서 얘가 엔드로 건나 2. S and S 하이셀. 뭔가요? 등급이 지금 나왔죠? 아까 전에 우리가 13하고 클락을 했을 때 4번 나왔는데 4번도 지금 잘 됐네요. 아까 전에 로직을 좀 표현한 식이 쿼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비트윈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예를 들어서 셀 그레이드에서 웨어 하면서 내가 그레이드를 만약에 뽑아요. 그러면 그레이드가 비트윈 뭐 500 and 1500 이렇게 썼었잖아요. 비트윈이 뭔가 하나 앞에다가 내가 비교할 거 두고 그 사이에 대해서 맞으면은 나오고 틀리면은 빼고 이런 건데 지금 얘랑 이렇게 대응을 좀 시키시면 돼요. 이게 대상인 거죠. 대상에 대한 값에서 비트윈 시킨 거고
온절이 어차피 연결시켜주는 조인의 그 조건절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인절 같은 느낌이에요. 온절. 얘는 그냥 찾는 거고, 웨어는. 각각의 그 절의 기능에 맞게끔, 다른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이 문법적인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구해졌어요. 그레이드. 네, 그 이후에는 월 급여 등급인데 여기서 부서명이라고 하죠. 부서명. 현재 위에는 우리는 EMP랑 셀그레이드만을 조인시켰기 때문에 부서명이 또 없는데 지금 또 부서명까지 보내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세 개 다 조인하라는 거라는 소리죠. 세 개 테이블 다 조인 하려면은 뭐 그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인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이너 조인, DPT, D, 온 해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엮어야 되는지인 건데 그 부서는 우리 EMP 쪽이랑 연결시켰죠. EMP가 있고 부서가 있고 셀그레이드가 있는데 얘네 둘은 연결이 되는데 지금 DPT 넘버랑 셀그레이드랑 연결이 됩니까? 요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 가능해요. 온절로 뭐 이렇게도 엮을 수 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다 엮을 수 있는데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부서 쪽에서 지금 그 월급에 대한 등급을 낼 만한 데이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부서 이름하고 부서 명이랑 로케이션 아까 전에 뉴욕 같은 거 있잖아요. 지점 그 위치만 있으니까 그냥 안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DPT의 DPT 넘버랑 EMP의 DPT 넘버를 엮어주는 게 이제 부서명을 찾는 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다는 거죠. 세 개를 다 엮어주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원의 부서 이름과 그 사람이 있는 것의 이름 플러스 그레이드가 나오죠. 깔끔하게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걸 등급으로 딱 나타냈죠. 다음 건 볼게요. 자, 여기 또 보셔야 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우리 계속 복사해놨지? 좀 더 끌고 와봅시다. 이 테이블이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이제 MGR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 친구. 얘가 상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번호를 부여를 해줬는데 그 상사가 70790이라고 하면 여기를 찾아가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7698을 내가 봤다. 그러면 터너의 상사는 7698이 여기 있네요.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가 그 안에서 한 테이블 안에서 상사 부하 상위 하위 상하의 계층이 전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층형 질이라고 해요. 계층형 질이. 계층형에 나오는 그냥 테이블인데 요걸 따라서 한번 그려볼까 해요. 계층 그 계급을. 그래서 처음에 스미스부터 보면은 자 스미스의 상사는 790이니까 포드입니다. 포드한테 한번 찾아가 보면은 포드의 상사는 7566이에요. 존스라고 합니다.
포드. 그리고 존스의 상사는 839 킹이래요. 킹의 상사를 보시면은 없어요. 이제 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없으니까 킹이 사실은 다시 프레지던트라서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상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렌으로 이게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알렌은 7698이 상사네요. 7698 아까 있었는데 블레이크 또 다른 사람이구나. 알렌은 블레이크, 그 블레이크는 7839 킹입니다. 킹 딱 올라가 끝나고 워드 7698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같은 상사. 존스 했고 존스는 여기 있고 마틴은 7698 똑같네요. 그럼 마틴도 여기 들어갑니다. 블레이크 했고 클라크 했고 클라크 안 했나요? 자, 클라크가 7839래요. 7839 킹? 그러면은 블레이크 했고 그럼 클락이 여기 있네.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게 뭐 이따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콧이 76도 따로 있나 봅니다. 스콧은 7566이면 찾아야 돼요. 존스네요. 존스가 여긴데 그러면 스콧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킹 있고 터너 7698 블레이크가 엄청 많은 사원을 거느리고 있네요. 네. 상사가요 같이 있어요. 이 EMP 테이블, 요거 EMP 테이블인데, 네네, 여기 MGR 있죠? 이게 상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따라가고 있어요. 일단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담은요, 778부 좀 새롭네. 스콧에 있네. 여기 아담 있고. 그리고 제임스 7698. 7698 많이 나온다. 블레이크래요. 블레이크가 지금 제임스도가 엄청 많네요. 포드 있고 밀러, 마지막 밀러까지 하면 끝나죠. 밀러는 7782니까 클락이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부하로 밀러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쫓아가 지시겠죠. 천천히 하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회사의 그 계급도 직책도 계급도라고 하는 게 있나요? 네, 뭐 있네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아래 이 사람 있고 이 사람 아래 이제 부하 있고 사수 부사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을 표현을 어떻게 이거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해버린 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올라가면서 회사 계급에 대한 정보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본 것처럼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 실수도 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쿼리의 그 문법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일단 편하지 않을까 싶은 게 얘네들의 이름이라도 일단은 조인을 잘 해가지고 알면은 뭐 스미스의 상사가 누구지? 했을 때 7902가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 포드라고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데이터는 막 줄줄이 트리처럼 이어져 있지만 일단은 바로 상사만 한번 보자고요. 그걸 하려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이너 조인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셀프 조인은 있잖아요. 힌트에서 있는 얘는 저기 힌트예요, 힌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인할 것을에 대한 다른 명칭일 뿐이에요. 어떻게 조인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조인할 거예요. 같은 테이블을 자기 참조할 겁니다. 그러면은 온절에서 어떤 식으로 엮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엮은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안에 있었고요. 그 안에라고 하는 게 EMP 넘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컴퓨터도 모르는데 우리도 못 알아봐요.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자기를 위해서 참조할 때는요. 얼라이어스가요. 필수로 들어가고 무조건 달라야 돼요. 두 개가. 그래서 E1, E2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E1에 아니죠. E2에 EMP 넘버가 아니라 MGR에다가 E1에 EMP 넘버를 합칠게요. 여기 그 순서는 좀 천천히 보셔야 돼. 해석이 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치려고 했던 게 처음에 여기에 부서 있고 상사 있잖아요. 나는 상사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여기다 붙이고 싶었거든요. 상사 이름.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기준 하에 둬야 되는 것은 EMP 넘버가 기준이고 그 테이블의 MGR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자기 참조시키는 E2 그놈의 EMP 넘버를 MGR에다가 붙여야죠. 그래서 E1의 MGR과 E2의 EMP 넘버를 붙여야 돼요. 저 지금 반대로 썼죠? 잘못 쓴 거죠?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게 잘 맞아요. 이렇게 써야지 내가 아까 바랬던 게 되고 여기에서 좀 빼봅시다 이제. 그럼 E1의 eName이랑 그리고 E1의 MGR이랑 E2의 EMP 넘버를 빼면 그러면은 상사에 대한 게 지금 나오고 여기서 E2에서 eName을 빼면 이게 이제 상사 번호죠. 요 두 개를 지금 뽑아본 거는요. 조인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테이블을 부하로 할 것이고 그 두 번째 거 어떤 거를 상사에 넣을지는 지금 좀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서 그려보셔야 돼요. 바로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반대로 쓰면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상한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절에서 천천히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1번 일단 기준 삼고 거기에 상사를 이름을 보고 싶어. 그럼 상사 번호에다가 새로 붙일 놈의 EMP를 넣어야죠. 이래야지 그 상사를 딱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스미스의 상사는 포드였어요. 포드가 잘 나왔고요. 또 뭐 워드의 상사는 블레이크였는데 블레이크의 개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셀프 조인이 돼요. 그런데 이거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13개 나와요. 전체 EMP가 14개였거든요. 누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상사가 없었던 킹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널은 못 묶거든요. 킹이 상사가 없으니까 난 지금 직속 상사 구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킹이 사라졌어요. 왼쪽 eName 쪽에 없는 게 찾아보시면 그래서 확인이 돼요. 이거 사라진 것을 이제 이너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너를 여기에 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죠. 근데 나는 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장이지만 이게 테이블상 뭔가
완전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킹은 MGR이 뭐 널이지만 어찌됐건 그것도 보여줘서 얘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데이터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E1, E2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했는데 킹 데이터는 어느 방면에 있는 데이터가 됩니까?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 킹 여기에 있겠죠? 널이어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은 그렇지만 첫 번째 있는 그럼 나는 킹 보고 싶으면은 이거 어떻게 연결해주면 돼요? 레프트 조인 왼쪽 기준 조인 이거 다 나오죠. 그래서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럼 킹 나오죠. 널 저쪽에 요거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E1이랑 E2가 자꾸 뒤바뀌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잘 안 나오실 거거든요. 네.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보시고 네. 그림 그리는 학습을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자. 28번 문항이 그 문제였어요. 직속상사가 없어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였습니다. 라이트 하면요. 얘는 지금 상사를 붙여놓은 것에 대한 건데 라이트 조인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E1, E2에서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E1은 우리가 부하를 기준으로 했고 E2를 직속 상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을 기준 삼아서 조인했으니까 직속 상사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직속 상사가 없는 거,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인 거죠. 부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게 여기 데이터거든요. 네.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보고 싶었던 데이터는 부하 쪽에서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부하 쪽에서 상사에 대한 이름을 요걸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라이트 조인은 대체 뭐가 된 거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쿼리 전까지 한번 보죠. 29번에 비슷한 느낌인데 이번에 이걸 부서 번호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EMP 그 테이블에 있는 그 DPT 넘버 있죠. 요게 10에서 30까지만 들어있어요. 10, 20, 30. 그런데 DPT 테이블 한번 까보시면은 40이라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없는 거죠. 사원 중에는 오퍼레이션 뭐 이런 부서에 할당이 안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단 테이블로 계속 보시면은 부서명을 조회를 할 때 아까 조인 쿼리 썼었죠. 조인 쿼리 다시 써보죠. EMP의 2랑 이너 조인을 해보시면은 D.dpt 넘버랑 D.dpt 넘버 요거 하면 부서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부서명에는 그 하나 빠진 거죠. 네. 10
20, 30은 나왔는데 40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너 조인 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실은. 이 EMP 쪽에서는 지금 DPT 넘버에 대해서는 다 나온 거니까 뭔가 그림이 조금 더 그린다면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10, 20, 30은 둘 다 이렇게 겹치는데 DPT 쪽에 40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얘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조인을 어느 쪽으로 넣어요? 오른쪽으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너 조인을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으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40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여기 40. 요 놈이 나와요. 쿼리 작성하시다 보면 또 드는 질문이 약간 어디가 레프트고 어디가 라이트요? 하실 때는 그 프롬 조인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순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프롬이 레프트예요. 여기 쓰이는 게 레프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이트를 든 거는 DPT가 그 뒤에 쓰여서 그래요. 내가 쿼리를 만약에 반대로 쓸 수도 있죠. 처음에 DPT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일단 조인을 넣었다. EMP에다가 묶어야지만 생각이 해가지고 어차피 DPT 넘버는 똑같이 붙으니까 이것도 되겠죠. 잘 돼요. 요거도 안 나와요. 40. 나오게 하려고 아까 그냥 단순히 그 생각으로 E D겠지. 그래서 라이트 아우터 조인 넣으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EMP 기준 해봤자 어차피 다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레프트를 줘야지 40이 나와요. 그것도 order by d.d 한번 넣어주시다. 네, 그러면 40 여기 나오죠. 그래서 두 개 차이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가 되면은 굳이 사실 우리 레프트 라이트 나눌 것도 없어요. 레프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죠. 결국 알아야 될 거, 그리고 그 셀프 조인이라고 하지만 셀프 조인도 어차피 이너 조인의 하나의 일종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레프트 라이트 하시면 돼요. 그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레프트 아우터 조인만 알고 계시면은 뭐랄까 핵심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막 라이트도 나온 거고 셀프도 나온 거고 그 조인 종류 요거 처음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은 얘 라이트인데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레프트로 알면 되잖아요. 요것만 알면 뒤집으면 되니까 BA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돼요. 나머지 보시면 이거 웨어로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조건 건 거예요. 조건 다 풀 아우터 조인은 약간 달라요. 근데 이건 SQL 없어요. 쟤는 저기 오라클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빼면 돼요. 이거 못 만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인 다음에 저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빼고 빼고 두 개만 일단 두 개가 핵심이다. 나머지는 다 조건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답니다. 조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복잡하게 막 조인이 막 되게 종류가 여러 개고 뭐 이런 상황에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가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딱 핵심적인 것만 들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